지금 이 순간에도 네 주변 누군가가 영끌에서 서울에 집 샀다는 얘기 들었지. 그 얘기 듣고 나서 뭔가 조여드는 느낌 있었잖아. 나만 뒤처지는 건가? 나는 왜 아직도 전세야? 서울에 집 없으면 실패한 거 아닌가? 자, 봐봐. 그 느낌, 그거 네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오늘 내가 그 환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뇌과학으로 완전히 분해해 줄게. 내 이름은 웅이야. 난 부동산 심리와 뇌과학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서울 집 못 산다는 생각에 불안하거나 주변 사람들 집 샀다는 말에 조급해진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먼저 현실부터 보자. 2024-2025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원이야. 서울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200만 원이고 단순 계산하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8년. 근데 재밌는 건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영끌을 해. 왜일까? 그건 단순히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뇌 속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짐이 필요하니까 집을 사고 싶은 거야. 틀렸어.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이미 1899년에 말했어.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원하는 건 기능 때문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이걸 지위제 또는 포지셔널 굿즈라고 해. 서울 아파트는 지금 지위제야.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전세, 월세,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집착하냐고?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성공의 증표처럼 느껴지거든. 그리고 이게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이야. 자, 뇌 얘기해볼게. 네 머릿속에는 두 개의 장치가 있어. 하나는 편도체, 공포 충동 유발 장치야. 경보 사이렌이 달려있어. 위협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울려대. 또 하나는 전두엽, 이성 관지탑이야. 잠깐, 이거 진짜로 필요해?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줘. 근데 문제가 뭐냐고? 소셜미디어와 주변 정보가 편도체를 계속 자극해. 누군가 집 샀다는 얘기, 편도체 경보 울림, 나만 뒤처진다, 편도체 더 크기 울림, 불안감 증폭, 충동적 결정 유도. 이걸 사회적 비교 편향이라고 해.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절대적인 풍요로움보다 상대적 위치에서 더 큰 행불행을 느껴. 실험을 하나 해봤어. 연봉 5천만 원, 주변 모두 3천만 원 vs 연봉 6천만 원, 주변 모두 1억 원.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 대부분 연봉 5천에 주변이 3천인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답했어. 이거 생각해봐.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행복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야. 서울 집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집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 없는 나 vs 집 있는 남. 이 비교가 편도체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앵커링 효과도 작동해. 집값이 10억일 때 처음 봤으면 12억은 비싸 보여. 근데 12억이 기준이 되면 14억도 그럴 수도 있지가 돼. 뇌가 처음 본 숫자에 닻을 내려버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수록 올라간 집값이 새 기준이 되고 사람들은 계속 쫓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웅이야, 집값 계속 오르잖아. 안 사면 손해 아니야? 맞아. 서울 집값은 장기적으로 올랐어. 사실이야. 근데 여기서 뇌가 빠뜨리는 게 있어. 생존 편향, survivorship bias. 우리는 집값 오른 사람 얘기만 들어. 집값 오른 거라 믿고 영끌했다가 금리 올라서 이자 못 내고 경매 넘어간 사람 얘기는 뉴스에서 잠깐 나오고 사라져. 2023년 기준 전국 경매 물건수 역대 최고치 기록한 거 알아? 그 사람들도 처음엔 오를 거야 라고 믿었어. 그리고 또 하나. 주변 다 샀는데 나만 안 사면 진짜 바보 아냐? 이건 밴드웨건 효과야. 다수가 하면 맞는 것 같은 착각. 뇌과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말했어. 사회적 증거는 뇌가 빠른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는 동시에 가장 크게 실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전두엽을 다시 켜야 해. 관제팝을 활성화시켜야 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야. 첫째, 비교 대상을 바꿔. 서울 집 있는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3년 전에 나랑 비교해. 그게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둘째, 숫자로 앵커를 다시 설정해. 12억 집을 30년 대출로 사면 이자 포함 얼마야?
금리 4% 기준으로 약 20억 이상 나가. 그 숫자를 뇌의 새 기준으로 박아 넣어. 그러면 편도체 경보가 조금 잦아들어. 셋째, 지금 내 삶의 질을 체크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건지, 집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건지 구분해봐.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스는 말했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뇌의 습관에서 온다. 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뇌가 집에 행복을 투사하고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서울 집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게 아니야. 뇌가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야. 지위제의 함정은 가지면 또 다음 지위제가 필요해진다는 거야. 끝이 없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네 뇌를 네가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돈의 흐름도 달라진다는 거야.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봐. 남이랑 비교하는 시간 1분 줄이고 3년 전 나랑 비교하는 시간 1분 늘리는 것. 그게 시작이야. 나는 웅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